거친 남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들은 가죽 자켓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바로 미국의 오토바이 브랜드 할리 데이비슨이죠. 1903년에 창립된 이래로 대공황 때도 살아남은 역사 깊은 브랜드인 할리 데이비슨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토바이 브랜드 중 하나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바이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남자들을 자동적으로 흥분시키는 이 브랜드 할리 데이비슨에는 어떤 역사와 사실이 숨어 있을까요? 시간은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윌리엄 할리, 아서 데이비슨, 월터 데이비슨 3명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오토바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비용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고 제작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이들 3명은 끝끝내 작은 오두막에서 첫 프로토타입 오토바이를 생산해냈죠. 얼마나 돈이 없었냐고요?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부품 중 하나인 카뷰레터를 통조림 캔으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인 할리와 데이비슨을 합쳐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양산을 시작합니다. 양산 첫 해 150대를 생산한 것을 시작으로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최대의 오토바이 브랜드로 성장했죠. 할리 데이비슨은 1929년에 미국 대공황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20년 넘게 성장세이던 할리 데이비슨의 판매량은 곤두박질 칠 정도였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할리 데이비슨은 명품 바이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미국 오토바이 회사 중 살아남았던 것은 할리와 인디언 모터사이클이라는 회사뿐이었죠. 지금은 세계 최대의 오토바이 회사이지만 과거 할리 데이비슨은 자전거를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판매는 잘 안 되었던 건지 결국 몇 년 후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리 데이비슨은 미국 경찰의 오토바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회사가 창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05년부터 할리 데이비슨을 사용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 경찰들의 발이 되어준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바이커 갱들도 자신들의 남자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두 집단이 같은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한 양차대전에서 할리 데이비슨은 군용 오토바이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당시 납품된 오토바이의 색상은 위장 때문에 녹색이었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녹색 할리 데이비슨은 계속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부 마니아들은 녹색 할리 데이비슨이 전쟁에서 쓰였던 색상과 같아 금방 고장날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당 색깔을 꺼려합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그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돼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바이크의 별명이 돼지가 된 사연에도 재밌는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1920년대 할리 데이비슨 레이싱 팀의 선수였던 레이 웨이샤워는 우연히 새끼 돼지를 얻었고 이 돼지를 팀의 마스코트로 만들어줍니다. 그가 1등으로 골인해 세레머니를 할 때 이 존이라는 이름의 새끼 돼지는 항상 그와 함께 했고 그때부터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의 별명은 호그가 되었죠. 할리 데이비슨은 1980년대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60, 70년대부터 미국에 들어온 일제 바이크가 저가 공세로 미국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할리 데이비슨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품질도 일제에 비해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외계인을 갈아 넣은 것도 아닐 텐데 할리 데이비슨은 어떻게 이 위기를 타게 했을까요? 할리 데이비슨의 13명의 임원진들은 위기를 타게 하기 위해 품질을 개선하고 자신들이 잘하는 오토바이에 집중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건 바로 마니아들을 양성해낸 것이었죠. 1983년 할리 데이비슨은 또 다른 HOG, 즉 할리 데이비슨 오너스 그룹을 발족했습니다. 처음부터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클럽에 가입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할리 데이비슨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할리 데이비슨의 이미지는 이때부터 굳어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미국 브랜드지만 해외에도 공장이 꽤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소형 바이크를 생산하는데 이 때문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죠. 할리에 포르쉐가 묻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브이로드 모델의 엔진은 할리 데이비슨과 포르쉐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둘 다 명품차, 명품 브랜드라는 공통점뿐만이 아니라 이런 연결고리도 있었다니 신기할 따름이네요. 할리 데이비슨은 대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할리 데이비슨 유니버시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진짜 대학교가 아니고 고객들에게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딜러 및 직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세계 각지에 설립된 이 대학교는 정비 지식부터 판매 증진을 위한 리테일 마케팅까지 다양한 분야를 가르칩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그 유명세에 걸맞게 특유의 배기음을 위한 연구소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그리고 변하는 트렌드에 맞게 배기음을 구현하기 위해 큰 돈을 씁니다. 심지어 할리 데이비슨은 회사의 상징이 된 배기음을 지키기 위해 저작권까지 등록해 놓은 상태죠. 다른 회사가 같은 배기음을 내는 모터사이클을 내놓으면 저작권 침해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무슨 단어로 정의해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성, 모험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겠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떠올려야 할 단어는 반항과 자유입니다.
주류에 편승하지 않는 비주류, 오토바이를 타고 멀리 떠날 자유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그저 크고 시끄러운 오토바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탈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변화하더라도 반항과 자유의 이미지는 놓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